A 시너매틱 커리언 드라머 스릴러 포스터인 브라이트 데일라이트 라이팅. A determined young woman in her late 20s standing confidently in a modern soul high-rise apartment overlooking the Han River skyline. Intense emotional expression of resolve and hidden pain. Dramatic family confrontation vibe with subtle shadows of betrayal. Bold red and white Korean title text overlay in the center reading 기생충 같은 년. 나가, 라 외치던 엄마 몇 달 뒤 아빠가 무릎 꿇고 찾아왔다. Small audio icon with audio text in the bottom right corner. Realistic and gripping style like the glory or penthouse posters. High detail. captivating and tense atmosphere. K드라머곡 blogspot.com K드라머곡 quick and biased K드라머 리뷰즈. K드라머곡스 바이어스트. 기생충 같은 년, 나가. 라 외치던 엄마 몇 달 뒤 아빠가 무릎 꿇고 찾아왔다. 기생충 같은 년, 집에서 나가. 엄마의 그 외침이 아직도 귀에 맴돈다. 그날 나는 문 앞에 서서 짐을 싸고 있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참아야 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아빠가 무릎을 꿇고 내 앞에 나타난 건 정확히 4달 뒤였다. 지은아, 제발 아빠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차갑게, 아주 차갑게. 그 모든 게 시작된 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김지은, 서울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던 삶을 살고 있었다. 아빠는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엄마는 전업주부로, 우리 가족은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았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나는 30살이 되던 해에 민준을 만났다. 그는 내 회사 선배였다. 잘생기고 능력 있고 나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데이트는 자연스럽게 시작됐고 1년 만에 결혼 얘기가 나왔다. 엄마는 처음부터 반대했다. 그 사람, 뭔가 수상해. 집안이 어때? 직업이 안정적이라더니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사랑에 눈이 멀었던 거다. 결혼 후 우리는 신혼집을 강남에 마련했다. 민준의 수입이 좋았으니까. 그는 IT 회사 팀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나는 행복했다. 매일 아침 그의 셔츠를 다려주고 저녁에는 함께 한강을 산책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거짓이었다. 첫 의심이 든 건 결혼 6개월 만이었다. 민준의 핸드폰에 이상한 메시지가 왔다. 오늘도 재밌었어. 보내는 사람은 수진이었다. 나는 물었지만 그는 웃으며 동료야. 오해하지 마라고 했다. 나는 믿었다. 믿고 싶었다. 그러다 우연히 그의 지갑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다. 날짜는 내가 출장 간 날이었다. 심장이 철썩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카카오톡 백업, 위치 추적, 심지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리고 알았다. 민준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는 걸. 그는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다. 수지는 그의 옛 연인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진짜 아내였다. 그들은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다. 나는 첩이었다. 법적으로도, 실제로도. 민준은 재산을 노리고 나와 결혼했다. 내 명의로 된 아파트, 내 통장, 그리고 아빠가 물려줄 유산까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엄마의 배신이었다. 엄마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민준이 먼저 엄마에게 접근했다. 지은이가 불쌍해서요.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라고 하며 돈을 건넸다. 엄마는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성형수술을 했다. 그리고 나를 밀어붙였다. 민준 씨 같은 사람 놓치면 평생 후회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나는 집으로 달려갔다. 엄마 앞에 증거를 던지며 울부짖었다. 왜 나를 팔아먹었어? 엄마는 처음엔 부정했다. 그러다 결국 폭발했다. 너 같은 년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할 뻔했어. 내 아빠 사업이 망해서 빚이 산더미인데 민준 씨가 도와준다고 했어. 기생충처럼 빌붙어서 살려고 했던 게 누군데?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기생충. 나를 그렇게 부르다니. 나는 그날 집을 나왔다. 빈손으로. 은행 계좌는 이미 민준이 비워놓았고 아파트는 그의 명의로 넘어갔다. 나는 친구 집 소파에서 며칠을 보냈다. 울고 또 울었다. 하지만 울음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복수해야 했다. 공정하게, 철저하게. 약 1020자, FIR 1끝. FIR 2. 집을 나온 후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시작했다. 먼저 직장을 그만뒀다. 민준과 같은 회사였으니까. 새 직장은 작은 벤처기업으로 옮겼다. 월급은 적었지만 자유로웠다. 그리고 밤에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민준의 약점을 파악했다. 그는 겉으로는 완벽했지만 회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세금 탈루, 뇌물, 모든 게 있었다. 나는 옛 동료를 통해 증거를 모았다. 조심스럽게 한 조각씩. 엄마에 대해서는 더 깊이 파헤쳤다. 엄마는 민준의 돈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돈의 출처를 알게 됐다. 민준의 회사 자금이었다. 횡령. 아빠는 이 모든 걸 모르고 있었다. 아빠는 사업 실패 후 우울증으로 고생 중이었다. 엄마가 지은이 결혼 잘해서 우리 도와줄 거야 라고 속였다. 아빠는 나를 믿고 있었다. 복수의 첫 단계는 이혼 소송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았다. 소송에서 나는 첩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민주는 부정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법원은 중혼으로 그의 결혼을 무효화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서 내가 승소했다. 민주는 모든 걸 잃었다. 직장에서도 해고됐다. 비자금 일이 터졌으니까. 엄마는 패닉에 빠졌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전화가 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민준의 횡령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엄마도 공범으로 조사받게 됐다. 그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예전에 순진한 지은이가 아니었다. 눈빛이 차가워졌고 마음이 단단해졌다. 친구들은 너 무서워졌다라고 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게 생존이었다. 4달째 아빠가 찾아왔다. 비 오는 날, 내 원룸 앞에서. 지은아, 아빠는 늙어 보였다. 머리가 하얗게 샜다. 무릎을 꿇는 그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다. 잠시. 아빠, 왜 이제 왔어?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빠는 울었다. 엄마가 모든 걸 속였어. 나도 몰랐어. 내 엄마가 민준이란 놈과. 알고 보니 아빠는 최근에야 진실을 알았다. 엄마가 체포되기 직전 모든 걸 털어놓았다. 아빠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다.
나는 아빠를 안아주지 않았다. 아직은. 아빠, 나도 아팠어. 엄마가 나를 기생충이라고 불렀을 때 아빠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날 이후 아빠는 내 곁에 머물렀다. 엄마는 구속됐고 민주는 도망쳤다는 소문이 들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약 1015자 FILE 끝. FILE 3. 민주는 해외로 도망쳤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태국인가 필리핀인가.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설 탐정을 통해 그의 행방을 추적했다. 돈이 들었지만 이제 내게는 돈이 있었다. 소송으로 받은 재산, 그리고 새 직장에서의 승진. 엄마는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년 유횡령과 사기 공범. 방문날, 엄마는 유리창 너머로 나를 봤다. 지은아, 용서해줘. 눈물이 흘렀지만 내 눈은 건조했다. 엄마, 늦었어. 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아빠는 내 원룸으로 이사왔다. 작은 방 하나, 하지만 우리 둘이서 살기엔 충분했다. 아빠는 매일 밥을 해먹었다. 지은아, 맛있게 먹어, 예전처럼. 하지만 밤이 되면 아빠는 울었다. 엄마에 대한 배신, 나에 대한 미안함. 나는 위로했다. 아빠, 이제 우리만 있잖아. 복수의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민준을 찾아야 했다. 그는 아직 자유로웠다. 그게 용납되지 않았다. 마침내 그의 위치를 알아냈다. 방콕. 나는 휴가를 내고 비행기를 탔다. 혼자서. 방콕의 더운 거리, 민주는 변해버렸다. 마르고 초췌했다. 작은 바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어떻게... 나는 웃었다. 놀랐어. 나도 놀랐어. 내가 이렇게 비참할 줄은? 민주는 도망치려 했지만 나는 이미 태국 경찰에 신고했다. 국제 수배였다. 그는 체포됐다. 귀국 후 민준의 재판. 그는 모든 죄를 인정했다. 10년 실형. 그 순간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집으로 돌아오니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다. 끝났어.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끝났어. 하지만 정말 끝났을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상처는 약 985자 FILE 3 끝. FILE 4. 재판이 끝난 후 삶은 조용해졌다. 나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했다. 능력이 인정받았다. 아빠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웃었다. 엄마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출소하면 용서해줄 수 있을까? 나는 답지 않았다. 어느 날 옛 친구가 연락 왔다. 민준이 자살 시도했대. 병원에 있어? 나는 병원으로 갔다. 민준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다리는 불구가 됐다. 감옥에서 폭행당했다. 왜 왔어?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확인하러. 내가 정말 비참한지. 민준은 울었다. 미안해. 처음부터 잘못됐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왔다. 그날 밤 나는 한강 다리에 섰다. 바람이 불었다. 과거의 내가 떠올랐다. 순진했던
사랑에 빠졌던. 하지만 이제는 강해졌다. 배신이 나를 만들었다. 아빠가 전화했다. 지은아, 집에 와에 저녁 먹자.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삶은 계속됐다.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시작이. 약 995자 제프아열리 사끝. FILEO.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다. 엄마가 가석방됐다. 아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우리 삶이야 라고 했다. 나는 엄마를 만났다. 카페에서. 엄마는 늙었다. 지은아. 엄마, 과거는 과거야. 하지만 잊진 않을게.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끝이었다. 민주는 출소 후 사라졌다. 소문으로는 자살했다고. 나는 결혼하지 않았다. 혼자 사는 게 편했다. 아빠와 함께.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회사 후배. 따뜻한 사람. 하지만 아직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여파는 계속됐다.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나는 매일 거울을 봤다. 강해진 나를. 이게 내 이야기다. 배신과 복수, 그리고 치유. 약 1010자 FILE 5끝. FILE 6. 몇 년 후, 나는 책을 썼다. 이 이야기를.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아빠는 건강해졌다. 우리는 여행을 다녔다. 제주도, 부산. 엄마는 멀리서 살았다. 가끔 안부만. 민준의 소식은 더 이상 없었다. 나는 행복했다. 진짜로. 배신은 나를 파괴하려 했지만 오히려 재건했다. 이게 끝이다. 아니, 새로운 시작. 상처는 흉터가 되고 흉터는 힘이다. 나는 김지은. 살아남았다. 약 980자 FILE 6끝. 총 약 6,000자, 각 파일 약 1,000자 5%.